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리면서 8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결국 2%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우선 이날은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연준이 정책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상 가능성 역시 현재 82%로 전날 73% 대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베이지북에선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8월 말까지 소폭 성장을 했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부족 문제로 내년의 경제 전망은 일반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3.43%까지 내려왔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덩달아 내려오면서 3.26%로 마감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예상되는 긴축 정책에 가속화에 무게를 두고 있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현재 시장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금리 인상과 고강도 긴축으로 물가를 잡기로 방향을 잡았고 달러의 몸값을 올리면서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고유가마저 달러 강세로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게 된다면 신흥국의 투자가 됐던 달러가 미국 본토로 돌아오면서 이머징 마켓은 달러 이탈로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보겠다는 생각인데요. 달러의 초강세, 강달러, 갓달러, 킹달러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유로가 1.5달러일 때는 1유로를 내면 1.5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유로의 가치가 1달러가 되면 1.5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1.5유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유로화 가치는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원달러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1,300원이 넘나드는 환율에서 미국 주식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 댓글에서 스캐퍼님이 환율이 높아 미국 주식 매수가 부담스러운데 이것에 대한 의견도 언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댓글에 소파이님과 왕미르님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는 환율이 높을 때 환전하는 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주식을 사는 건 타이밍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미 오른 주식에 늦게 올라타는 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매수 방법은 환율이 쌀 때 환전을 해 두었다가 주식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율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환율 역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사람의 심리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투자를 하실 때는 환율의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먼저 그러한 주식을 매달 사 모으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환차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달 20억씩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환차손은 4억이 차이가 나니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큰 돈을 매달 투자를 하진 않죠. 그리고 S&P 500과 같은 우량한 기업들을 모아둔 지수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와 V55와 같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만 잘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는 환차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ETF를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을 하시고 매달 모아 가신다면
달러의 매수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달러 환율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1.66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로 인해 옥시렌탈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렌탈은 58불과 54불이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했고 최근 77불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식이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 이러한 포인트에서 정말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매수를 하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점점 실수를 줄여가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날 애플은 애플파크에서 파아웃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아이폰 14 시리즈와 애플워치, 에어팟과 같은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 14 시리즈의 주요 특징은 프로 모델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 인상될 것이라는 업계 예상과 달리 아이폰 14 모두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다만 지난해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환율 영향으로 사실상 가격은 20%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현재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0.93%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도 최근 174불이라는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155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이날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283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조만간 중국 인도량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재료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19,000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이날 24로 마감을 했고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UiPath는 예상보다 낮은 3분기와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주가는 1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차즈포인트는 이날 크레딧 스위스에서 앞으로 주가가 50% 상승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 주가가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 역시 울프 리서치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 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트위터 역시 이날은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바클레이즈에서 최근 스타벅스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있다고 말한 이후 이날 주가는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며 이날은 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